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8월 1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0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5%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도 상승을 하긴 했지만 코스피는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은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 자체는 크게 변동 없었던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비슷하게 매수 매도를 좀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좀 보합 수준으로 좀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는 여전히 강한 움직임입니다. 미국 증시 계속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000 중반까지 지금 치고 나갔습니다. 니케이도 28,000포인트.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계속해서 좀 반등을 이어가면서 꽤나 이제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는 타이밍이죠. 나스닥도 확실히 이전에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그런 패턴과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이 모든 자산들이 좀 같이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이제 많이 떨어진 것도 있고요. 네, 주가가 확실히 싸졌다라는 인식이 강하기도 하지만, 그동안 이제 주가를 끌어내리던 그런 불확실한 상황들이 하나둘씩 해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지금 상황보다는 더 악화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면서, 이렇게 증시들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꾸준히 지금 반등하는 장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어, 아직까지도 이 하락 추세가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61선을 좀 이겨내고 코스피가 좀 더 치고 나가줘야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바닥 라인보다 훨씬 지금 올라 있는 상태이고요. 21선과 지금 주가가 갭이 있을 정도로 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선까지 충분히 치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V자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주가가 자리를 잡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마 이런 식으로 횡보하는 장이 이어질 거고요. 그 하단 밴드가 어디에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이 주가에 대한 흐름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봉은 이제 이 월봉째 지금 양봉으로 진입이 되었고요. 확실히 이제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 라인에서 지금은 하단에 위치를 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수급이고요.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또 매수를 했습니다. 1,3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기관 투자자가 1,700억 매도를 했지만,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8월 달까지도 지금 매수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동안 코스피에서 빠져나간 만큼 계속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야금야금 계속 코스피에 매수세가 붙고 있습니다. 코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봉상으로 바닥을 찍고 이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네, 21선 열심히 올라오고 있고요. 이평선들이 좀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수렴 구간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네, 이런 하락 추세에서 좀 반등하는, 네, 뚫고 나가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코스피와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네, 둘 다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매수로 지금 접근을 좀 시작했고요. 네, 코스닥에서 계속 매수를 이어갈지, 일단 코스피보다 확실히 코스닥이 지금 수급적으로는 눈에 띄는 수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닥도 들어오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율 시장은 오늘은 좀 떨어졌고요. 1.5원 떨어져서 1303원입니다. 그래서 1300원 라인까지 지금 이제 1300대를 지키고 있지만, 확실히 이제 점점 고점이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죠. 그래서 1320원, 1328원까지 환율이 치솟았다가 뚝뚝 이제 떨어지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80원대 61선을 지키면서 이 1300원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좀 조정을 더 받아서 1250원대로 진입할 것인지, 네,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아마 증시가 올라가면서 좀 좋은 분위기 형성되면 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상승 추세가 단기간에 이 상승 추세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율이 좀 더 안정화가 된다면 당연히 시장 상황에는 좋은 분위기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지수 선물 보겠습니다. 지수 선물은 뭐 미국 증시 오늘은 뭐 크게 반등하고 있지 않지만 크게 내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럽 증시는 네,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여전히 보합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수익률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65%,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확실히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네, 2.6%를 더 밑으로 내려갈지 네, 그런 추세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환율과 좀 유사하게 이 국채금리도 같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주식시장이 위험 자산이 좀 안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지금 이 흐름을 언제까지 또 이어갈지 마냥 이제 계속 반등만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횡보장 이후에 그런 수렴 구간에서 다시 상승을 이어갈지 하락을 이어갈지 뭐 그런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지금은 네, 그 횡보장에서도 하단 밴드가 어디까지 올 것인지 뭐 그 정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본격적인 반등보다는 어느 정도 이 하락을 멈추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본격적인 반등장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우리가 종목을 선택을 해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네, 증시 리뷰 마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8,75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네,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시간의 거래는 크게 없었고요. 18,850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100원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일별로 보시면 이제 300만 주 정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금요일에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올라갔던 그 거래량만큼은 아니었고요. 또 절반 정도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거래량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움직여주지 않고 여전히 이제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도 주가는 계속 좀 위로 네, 하방 경직이 있고 네, 계속 위로 좀 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차트 특히 일봉으로 보았을 때는 좀 추세 자체가 점점 이제 세기형 수렴 패턴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 라인이 올라가는 지점으로 지금 진행이 되었고 이렇게 세기형으로 진행되었을 때 지금 상단이 19,400원 정도로 제가 지정을 했었는데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19,300~400원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뚫고 나간다면 뭐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한 번 더 저항을 받는다면 네, 이 음운구름 안에서 아마 네, 주가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은 뭐 우리가 100%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예상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참고용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뭐 흐름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결국에는 주가가 우상향을 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우상향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미 분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흔들림 없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상단 밴드, 하단 밴드에서 아직까지도 하단 밴드에 가깝게 주가가 형성되어 있지만 이 오른쪽의 이 흐름은 어떻게 될지는 천천히 한번 지켜보면 된다. 그동안 항상 음운구름을 돌파할 때 상승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뭐 좀 번외로 차트 예측이라고 해서 이게 카카오 어플이거든요. 근데 카카오 스탁이 어플인데 좀 재미로 한번 보시면 네, 이렇게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해서 주가의 변동성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결과 보기를 하면 뭐 적절한 분석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좀 분석 결과를 알려주는데요. 뭐 결국에는 이쪽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음운구름이 돌파한다라고 이 프로그램도 뭐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은 이 자리를 돌파를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 다음은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인지, 네. 힘을 받아서 그 소스 그리고 수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핵심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도 지금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이제 저점 대비해서 많이 반등을 해서 지금 치고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제 신호를 주게 되면 확실히 이제 다 같이 좀 움직이려는 그런 패턴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투자자 수급이고요. 투자자 수급은 이제 기간 투자자 20만 주 매수, 외국인 투자자는 24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금융 투자는 2만 1000주, 오늘 이제 보험이 이제 10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투신이 6만 6천 주 매수, 그다음에 연기금 투자자는 뭐 만 주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지금 연기금 투자자는 꾸준히 지금 매도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한 6일 정도 매도가 나왔지만 매도 물량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움직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융 투자가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한 6일 정도 매수를 시작했고요. 그동안 이제 뭐 공매도가 한참 이용될 때는 주로 이제 매도를 하는 세력이었는데 일단 매수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보험과 투신도 같이 지금 매수에 대한 양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투자자에 대한 수급을 좀 더 눈여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간 수급이 확실히 붙었을 때 좀 그동안 올라가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간 수급이 한번 붙어준다면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때도 보시면은 이 기간 보유량에 따라 주가가 그대로 비슷하게 움직이는 패턴이 보였고요. 이때도 기간이 매도할 때마다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럼 매수할 때마다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주가 흐름이 기간에 대한 수급과 상당히 이제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간 투자자가 지금 수급을 크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또 이런 식으로 보유량이 또 늘어간다면 당연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유량도 중요하지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오랫동안 보았을 때는 기간 투자자에 대한 수급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월봉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렴 패턴을 가지고 좀 이제 거래량이 많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크게 올라갈 때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 수급도 이 정도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공매도 잔고는 최근에 뭐 큰 변화가 없고요. 보시면 잔고 수량이 이제 1650만 주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없는 상태이고요. 1600만 주 수준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1 거래량도 지금 많이 감소를 해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는 크게 지금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남은 이 잔고 1600만 주 정도가 어떤 식으로 좀 상환이 되는지 그 정도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차 잔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차 잔고도 지금 뭐 큰 변화 없었고요. 오늘도 체결 상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3200만 주 수준으로 대차 잔고 유지되고 있고, 뭐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 주목할 이유는 별로 없죠. 그래서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추정 물량은 24만 주에서 마찬가지 뭐 24만 주 정도로 매도 물량 거의 비슷했고요. 전일 좀 많이 매수를 했었는데 오늘은 뭐 조금 매도하면서 외국인 보유율은 뭐 10.07%, 사실 뭐 크게 의미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 투자자에 대한 수급이 지금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수급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수급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눈에 띄는 지금 수급이 보이죠?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SMR 지금 14.34달러로 간밤에 이제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금요일에 지금 시간의 가격이 10.7%나 올랐습니다. 1.5달러가 올라가지고 15.87달러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의 16달러에 육박을 하죠. 그래서 지금 저번에 제가 이 뉴스케일 파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을 때 13달러 수준에서도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 수익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 그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증권가 목표가인 15달러를 지금 넘어선 상태인 것 같고요. 14, 15달러를 넘어서고 그 이상으로 지금 SMR 뉴스케일 파워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원전에 대한 시장이 핫한 상황에서 차세대 원전이죠. SMR로 이제 넘어가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2030년까지 최소 600조 수준의 SMR 시장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지금 SMR 시장으로 뛰어든 이 뉴스케일 파워, 경수로를 이용한 SMR이 상당히 이제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그것도 최근 수년간 앞으로 뉴스케일 파워가 이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아마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핵심은 이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그 핵심입니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거래량이 붙었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가, 그리고 시장이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스케일 파워가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1차 상승, 2차 상승했을 때 충분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무래도 오랫동안 횡보를 해서 본전이 오면 파시겠다라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텐데 분명히 그 파시고 나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지금 뉴스케일 파워 지분을 1200억을 들고 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16달러 정도면 또 상당히 지분 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참 저도 궁금하네요. 자, 그래서 장이 열리고 나면 또 어떻게 이 뉴스케일 파워 주가가 움직일 것인지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식을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일단 먼저 저렇게 급등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네, 시장도 좋지만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이제 소형 원전 SMR에 대해서 미국의 NRC 최종 관문을 이제 통과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NRC가 이제 뉴스케일 파워의 SMR 설계 인증 발행을 발행할 예정이고 거기에 투자한 두산과 삼성, GS 원전 사업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 디자인도 이 인증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설계도 인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안전성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이 뉴스케일 파워가 SMR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 이외에 다른 SMR 기업들도 있지만 뉴스케일 파워가 이렇게 하나둘씩 관문을 통과하는 만큼 그 다른 기업들도 그 최종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어야지 뉴스케일 파워의 그 뉴스케일 파워처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뉴스케일 파워가 거의 독점을 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만큼 SMR 시장도 커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뉴스케일 파워에 거의 독점적으로 이 공급을 하는 기자재 공급을 하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뉴스케일 파워를 통해서 수주를 할 수 있는 그 SMR 시장이 상당히 클 것이고 그 시장 컨센서스에 의하면 2025년 이후에는 최대 1조 7천원까지도 이 SMR 하나만으로 수주를 할 수 있다라고 매년 네, 그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2030년까지 이미 SMR 시장이 600조까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져본다면 지금 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주가가 매력적이고 앞으로 성장성이 무한하다라고 좀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첫 번째는 시장의 성장이고요. 네, 시장의 성장,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트렌드 속에서도 기업에 대한 기술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기술이 누구나 따라할 수 있으면 안 되고요. 독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독점성이 있는지 또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뉴스케일 파워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뉴스케일 파워 주가는 저렇게 올라가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는 크게 움직임이 없죠, 지금은.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뭔가 문제가 있나? 네,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땐 때가 되면 결국에는 뉴스케일 파워처럼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네, 이미 가치에 대한 분석, 그리고 시장에 대한 확대, 네, 그리고 기술의 분석을 끝낸 상황에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 분석을 모두 뭉개버리는 것보다는 분석을 믿고 이제 주가가 따라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주가가 기술이 좋지 않고 그리고 시장이 망가지고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저렇게 바닥 라인을 형성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바닥 라인을 계속 터치를 한다는 것은 이 박스권에서 계속 주가를 형성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고점 라인 여기서도 계속 벽을 두드린다는 것은 한번 여기를 뚫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시장 상황이 좋을 때 하는 얘기고요.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면 당연히 이 하단이 좀 더 무게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 기대가 되고요. 이번 주 뭐 주가가 좀 우리 가시적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일단 뉴스케일 파워가 저렇게 올라가니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 수익도 있고요. 나쁘지 않다. 이 상황이 계속 좋은 방향으로 천천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고 좀 여유롭게 주가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온다면 계속해서 이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이다. 우리가 뭐 이상적으로 15,000원대, 16,000원대, 17,000원대 열심히 이제 매수를 했지만 지금 이제 18,000원 후반대인데, 지금 사실 뭐 그때보다는 좀 매수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그 시장을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도 낮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사실 본인의 평단보다 좀 더 아래에 있다면 충분히 저는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올해 안에는 한번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계속 리뷰를 매일매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티가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더 낮추었고요. 이제는 온실가스를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낮추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서 선도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대 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가스터빈, 뭐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그 다음에 그 SMR, 그 다음에 수소입니다. 그래서 그 네 개를 지금 친환경적으로 성공적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SMR 같은 경우는 지금 뉴스케일 파워를 통해서 올해 말부터 선발주가 기자재 발주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스터빈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증을 끝내고 우리나라 시장을 공략을 할 겁니다. 내수 시장을.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 한림 해상 풍력을 통해서 이미 대규모로 지금 진입이 시작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완도 금일 해상 풍력과 같이 좀 대단지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소도 마찬가지. 두산 퓨얼셀의 수소 연료 전지, 그 다음에 두산 자체의 그 블루수소 액화 플랜트, 그런 것들을 이미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해상 풍력이나 원전을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도 같이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석탄 발전보다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온실가스를 낮추어서 2050년까지 제로로 낮추겠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게 지금 기업이 잘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산업의 흐름을 탔을 때는 기업이 성장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게 주가도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뉴스에서 이제 R&D 비중을 좀 이렇게 다룬 기사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지금 이제 2021년과 2022년, 2024년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기존 사업은 이제 R&D 비용이 거의 없고요. 이미 이제 사업화가 완료가 되어서 R&D가 크게 필요가 없는 상황인 사업들을 이제 기존 사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4대 성장 사업, 지금 이제 수소, SMR, 그 다음에 해상풍력, 가스터빈, 그 4대 성장 사업은 지금 그리고 올해와 작년 상당히 이제 R&D 비중이 높았는데, 앞으로 이제 2024년으로 갈수록 점점 이제 상용화가 되면서 R&D에 대한 비중이 좀 줄어든다. 하지만 신규 사업을 다시 한번 R&D를 투자함으로써 앞으로 2030년 이후 그 이후를 시장을 또 노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2030년 이후에 그 어떤 시장을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여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구상하는 신사업은 구체적으로 금속 3D 프린팅 제조 혁신 사업, 그 다음에 자원 재순환 분야인 친환경 리튬 회수 공정 사업, 기존 소재를 경제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혁신 소재 사업,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 사업, 이렇게 또 네 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금속 3D 프린팅 제조 혁신 사업은 이제 그런 파우더 물질을 넣어놓고 레이저를 조사해가지고 그 레이저 모양대로 네, 바로바로 이제 이렇게 형상을 뜨는 그런 공정이고요. 상당히 이제 시간이 빠르고 동일한 제조품을 빠르게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면이 네, 상당히 이제 탄탄하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좀 정밀한 부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용이할 것이다. 네. 그래서 특히 이런 사업이 검토가 되는 것이 SMR과 같이 네, 지금 기자재가 많이 들어가죠. 이제 SMR이 하도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대형 원전처럼 또 이제 하나의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짜잘짜잘하게 이제 여러 개를 계속 할 건데 그 소재를 이제 계속 똑같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빠르게 찍어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3D 프린팅 제조 혁신 사업이 또 주단조 소재 뭐 그런 것처럼 또 필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투기 부품도 이 프린팅으로 또 엔진 같은 것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네, 각광받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리튬 회수 공정 사업. 이거는 이제 지금 2차 전지 사업이 확실히 좀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미 몇 년 전부터 R&D가 진행되어 왔고 이 2차 전지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것은 분석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2000년대 후반대까지 계속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리튬이 계속 그 배터리로 쓰이면서 지금 이제 리튬이 매장된 곳이 많지만 점점 이제 배터리가 많이 사용되면서 리튬이 이제 고갈될 텐데 그 고갈된 리튬을 폐배터리로부터 회수를 하는 사업. 네, 그것을 또 순환 이 전략으로 지정을 했고요. 네, 이것도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탄산 리튬을 회수해서 그걸로 뭐 노트북이라든지 그런 쪽에 또 배터리에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혁신 소재 사업,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 사업 이렇게 네, 두 개를 또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4대 산업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네, 4대 산업도 지금 차츰차츰 성장을 하고 사업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한 수 더 앞을 봐서 다음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성장을 끝낼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하겠다라고 공표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산업에 대한 흐름을 짚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믿어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소식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해상풍력인데요. 해상풍력이 지금 국내 시장만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짜 8메가와트급을 실증을 성공을 하고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깔기 시작한다면 이제는 해외로 또 시장을 진출을 해야 될 텐데요. 지금 베트남 해상풍력이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쪽에 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화력 발전을 좀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붕항 쪽이죠. 네. 근데 그 화력 발전도 이제 점점 베트남도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한다면 해상풍력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베트남과 이 두산 쪽에 사업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해상풍력 발전 시장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진출하기 용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미국 쪽에서 먼저 미국 에너지 기업에서 이렇게 베트남 쪽에 해상풍력 발전 개발에 16조 원을 또 이렇게 투자키로 하면서 또 베트남의 신재생 에너지의 시장을 또 넓혀가는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베트남 정부는 풍력 발전 용량을 오는 2030년까지 11.7기가와트, 2045년까지 66기가와트로 확대할 계획으로 정말 이제 엄청나게 크게 지금 풍력 에너지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이 수기가와트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참여를 하더라도 상당히 큰 규모의 수주가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이 해외 해상풍력 시장도 지금 굉장히 큽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도 상당히 크게 해상풍력 쪽에 예산을 잡으면서 앞으로 원전도 원전이지만
해상풍력 시장도 무시 못할 만큼 또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개 다 하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정말 네, 일석이조인 상황이죠. 네, 일석삼조 뭐 사조 네, 지금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예측하고 지금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내고 이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진 것이고 거기에 이제 흐름을 탈 때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업에 대한 성장 초기이기 때문에 그 초기를 우리도 지금 잘 타가지고 끝까지 한번 말기까지 가면 사실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미 상승 기류의 그 끝까지 갔을 때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에 대한 성장률이 또 떨어지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상황을 판단하면서 대응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산업 시작 초기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 놓고 투자해 놓고 그냥 지켜보시면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산업이 포화된 것도 아니고 이제 개발 그리고 건설을 위한 이 비용이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용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지켜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 시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